경력직만 뽑는 그런 시대에 신입도 쉽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제는 취업이 학벌도 아니고 그리고 전공도 아니고 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강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경영 자문 컨설턴트라고 해서 인사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이나 면접 이런 경험이 있어서 원래는 제 주변의 지인들 뭐 이력서 자소서 가지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요청이 좀 많아지면서 채용 컨설팅까지 하게 됐습니다. 취업 정보는 요즘 유튜브에도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현직자를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는 또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즘에 취업 트렌드가 어떤지 뉴스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박람회가 이렇게 막 작아지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인재만 타겟팅해서 뽑겠다. 예전처럼 다 뽑아놓고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리가 생기면 수시로 투입된 사람을 뽑겠다 이런 흐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시 채용이 대기업도 확산이 돼서 채용 사이트에 이미 공채라는 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는 뭐 익숙하시죠? 네, 또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군대가 취업의 걸림돌일까? 실제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본 것 같아요. 2004년에 중학교 3학년 3,000명을 뽑아서 12년간 조사를 했는데 그 3,000명 중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평균 월급이 172만 원, 그리고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은 173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든 안 가든 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2007년에 남자 4,000명을 13년간 조사를 했는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안 다녀온 사람보다 첫 취업 1년 3개월이 늦었다. 군생활을 포함하면 한 3년이 늦게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제 얘기를 좀 이제 이어서 하자면, 저도 지금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 되게 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제 전공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되게 특이한 건데 이제 맞추면은 제가 나중에라도 자소서 컨설팅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네. 비주얼 디자인. 좀 비슷한데 아닙니다. 제가 자소서 한 번 이렇게 좀 봐드리는데 한 30에서 50만 원 의뢰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맞추시는 분께. 네, 저는 도자기 만드는 도예가 제 전공이었습니다. 좀 약간 뜬금없죠. 네, 원래 제가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디자인이 다 똑같은 디자인인 줄 알고 공예 디자인이라는 곳에 서적을 맞춰서 그냥 썼는데, 들어가서 첫 수업을 딱 해보니까 막 클레이 만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되게 낙심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저 그냥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군대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현실이 너무 막막하니까 도피처로. 그래서 1학년 마치자마자 이제 군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가 이게 딱 끝나고 자대 배치를 하는데 약간 엄청 큰 강당에서 특수병과까지는 아니고 병사들을 뽑아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포토샵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군대에서 포토샵 하면은 되게 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손을 들어서 했는데 뭐 검사도 안 하고 오케이 이래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간 곳이 이제 기동대라고 전방으로 치면 수색대 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훈련을 빡세게 받고 괜히 나댔다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날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오히려 대학을 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정을 제가 마음에 한 것이, 그만두더라도 한번 좀 진하게 해보고 그만두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학하고 나서 한번 진지하게 임하게 됐고, 근데 해봤더니 생각보다 도자기가 저랑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원도 가고, 이렇게 저는 도예가로서 커리어가 승승장구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30년을 살았는데요. 도자기 체험관인데 이 정도 규모면 되게 큰 시설이거든요. 근데 집 앞에 이런 도자기 체험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보통 이제 여주나 이천 이런 데 가야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진짜 신이 주신 곳이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취직을 하게 됐고, 그때 제가 했던 일이 청소년 예술 체험 같은 거 오면 이렇게 도자기 체험 해주고, 지역에서 기관이나 센터 오면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저한테 막 블로그 홈페이지 관리시키고, 그러다가 청소, 뭐 영업, 마케팅, 이런 자잘한 일들을 다 이제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근이 진짜 많았고, 제가 일요일에 한 2번 정도는 출근을 했으니까 주 7일을 한 4년 동안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연봉이 1,800, 그리고 실수령으로 따지면 이제 한 130 정도 됐었는데, 당시 최저 시급이 5,000원대였는데도 되게 좀 적은 액수였죠. 그때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고, 근데 이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에 한 번씩 막 급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0만 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이미 시에 이제 불법 건축물로 이렇게 좀 잡혀 있었던 거였고, 결국에는 불도저로 이제 시에서 다 밀어버려서 지금 실제 사진인데 이제 동네 주차장이 됐습니다. 제 꿈이 이 체험관을 잘 살려서 이걸 물려받자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세상 물정 모르고 어렸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일을 구해야 했는데, 대학원도 그래도 다녔고 나름대로 사회생활 6년차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아무데나 가기는 또 이제 아까웠던 거죠. 그렇다고 도자기 쪽을 가자니 이제 마땅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강의에서 들은 얘기가 좀 떠올랐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인사이트와 격려가 되던 그런 강의였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었고 가정도 있었고 되게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되게 위로가 됐던 강의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했던 일이 뭐 이 얘기처럼 연결이 돼서 뭐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다행히 조금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뭐였냐면, 그때까지 했던 모든 경험들을 글로 한번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예술이나 도자기 뭐 이런 키워드들을 좀 빼보니까 이제 남는 것들이 사람관리, 뭐 채용, 영업, 마케팅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전문적으로 제가 인사팀, 마케팅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떠넘겨져서 한 일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방향을 잡은 것이, 당장의 인사 담당자는 뭐 못 되겠지만 이런 경험들을 자소서에 잘 녹여내서 HR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들어가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용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약간의 이제 경력 인정을 받아서 커리어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고 다음 스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혀 좀 다른 산업으로 크게 이제 이직을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경력직만 뽑는 그런 시대에 신입도 쉽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에릭 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이제 유명한 벤처기업가가 쓴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벗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게 농구 용어죠. 중심축은 그대로 있고 발 하나만 움직여서 방향을 바꿔나가는 그런 말인데 경영도 중심축을 잘 버티면서 방향을 바꿔나갈 때 기회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도예가였던 제가 일반 사무직으로 그것도 HR 쪽으로 직무와 산업을 뛰어넘는 그런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겉으로 볼 때 도예가 말고도 뭐 강사들을 관리했던 그런 경험 그리고 무작정 맨땅에 영업하고 마케팅했던 이런 경험의 역량들이 제 그 축이 되었던 거고 피벗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처음에는 신입으로 취업을 해야 될 거고 요즘은 중고 신입 경력이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동아리에서 했던 거 뭐 카페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이런 속에서도 이런 역량의 근거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고 진짜로 없다면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어떤 경험의 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지호를 정하는데 써보면서 방향을 정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숨막히는 이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쉴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군대에서 나대다가 기동대 갔던 그걸 까먹고 원래 오는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건데 이제 일명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전화 영업을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대표님께서 저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 직속 상사가 상무님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영업팀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그 공공기관인데 여기 일자리센터라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돼서 거기서 취준생들 한 2,000여 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저 스스로도 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제 성과 하나하나에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걸 수치화를 해서 이걸 내 거로 만들 수 있을까? 성장의 욕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혹시 자기소개서 써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게 자소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치화 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했던 LG전자 현장직 원래 이 친구가 자소서를 이렇게 썼었어요. 아버지의 자랑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라고 느꼈던 일은 방학 때마다 아버지의 모공 인테리어를 위해 공사 현장에 따라갔던 일이었습니다. 생략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다라는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죠. 좋은 경험인데 면접관들이 궁금할 내용이기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치화 작업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5년간 170여 개의 현장에서 고객 만족을 이끈 현장 전문가 공사 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하시던 아버지를 자랑해서 5년간 약 170개의 인테리어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처음 3년간은 보조 역할을 수행했지만 최근 2년부터는 직접 고객과 소통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느낌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치들로 표현이 될 때 신뢰가 높아지고 그 면접관들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제가 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제 커리어에서 어떻게 더 보기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록을 해 나갔던 거고 요즘에 잡코리아 사람이네 이력서 수시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도 계속 기록을 해놨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조건의 그런 회사에서 입사 제의를 받게 됐고 제가 이전에 목표로 했던 인사팀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몰라서 사실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름의 제가 발견한 지식을 좀 전하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MZ세대에서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도 대거 퇴사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는 회사가 사람을 평가하고 채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플래닛을 잘 아실 텐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뭐 기업을 별점으로 이렇게 막 평가를 해놨고 뭐 회사 악플이 막 엄청 넘쳐나죠. 개인이 회사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인사팀이라는 말도 없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인재 영업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피플팀, 직원 경험팀 이렇게 인사팀들이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도 살아남으려고 되게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좋은 인재를 확보해야 비즈니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예전처럼 뭐 팀장님 야근하면 똑같이 야근해야 되고 MZ세대들은 이제 다 튕겨져 나가 버리는 거죠. 뭐 성과만 내면 편하게 일하게 해줄게 점점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취업이 학벌도 아니고 그리고 전공도 아니고 성과 중심이라는 겁니다. 뭐 군대에서든 뭐 어디 카페에서 알바를 하든 그 순간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내서 키워드를 뽑아보면 자기가 어떤 맥락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본인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취업의 핵심은 연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숨어있는 점들을 경험들을 잘 찾아서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어떻게 또 피벗을 해나가야 되냐 그게 곧 커리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피벗, 연결성, 성과 중심 꼭 기억을 해보시고 양식을 하나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가져왔는데